오늘은 제가 현역 때 사용했던 벨트 셋업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사용하고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더 다양하고 좋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각자가 속한 소속이나 개인의 임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무 또는 역할에 맞는 장비를 셋업하고 그에 따른 머슬 메모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라인 1에 포함되어 있는 워벨트, 건벨트라고 하는 이 장비는 긴급 대응용으로 주로 소총과 권총을 지원하며 비상 응급 처치 및 장비를 제공하는 일선 항목입니다. 비상시 중요한 장비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투 중 가장 필요할 때 최대한 빨리 화기와 탄약을 꺼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라이플을 주로 사용하는 군에서는 피스톨을 꺼내는 것 자체가 대부분 긴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탄창을 교환하는 것 또한 긴급한 상황일 것이고요. 아이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빼내야 하는 장비들을 벨트에 셋업합니다. 긴급 상황이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편리합니다. 당연히 훈련을 통해 머슬 메모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벨트 셋업 시 염두해야 할 점입니다. 벨트는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며 어떤 다른 장비와 함께 사용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국내, 국외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벨트 셋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벨트 소개를 하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벨트입니다. 제가 소속한 단체는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다양한 임무의 환경에 맞는 벨트를 설정했습니다. 비교적 작전 시간이 짧고 휴대 장비가 적은 국내 임무에서는 로닌 택틱 태스크 포스 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5, 6년 전 로닌 벨트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좋은 벨트들이 많이 있지만 굳이 개인 돈을 지불하고 바꿀 만한 불편함들은 못 찾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품들을 구매해야 했죠. 군인의 월급은 적으니까요. 불만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와서 국내 임무에서는 국외 임무보다 휴대 장비가 적다 보니 가볍고 얇은 벨트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외 임무에서는 작전 지속 시간도 길고 휴대하는 장비도 많고 또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 우발 상황을 대비해 벨트 자체에 패딩이 있고 좀 더 하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TYR 택티컬사의 건파이터 모듈러 어설트 벨트를 착용하였습니다. 안쪽에는 폼 또는 소프트 아머를 넣을 수 있고 이중 몰리 시스템은 하중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앞쪽에는 얇아지는 모양으로 앉거나 달릴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서 국외 임무에서는 이 벨트를 선택하였습니다. 무조건 국외, 국내 임무를 기준으로 장비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작전의 환경과 임무에 따라서 두 개의 장비 세팅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장비의 위치는 두 개의 벨트다 같은 위치에 적용시켜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머슬 메모리가 형성되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좌측부터 살펴보면 저는 우수자이기에 좌측에 탄창, 파우치를 배치하였습니다. 로닌 벨트에는 신속하게 뽑기에 용이한 이스택 탄창 파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피스톨 탄창 파우치 경우 앞쪽에 스피드 리로드용이며 뒤쪽은 택티컬 리로드용으로 설정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스피드 리로드로 앞쪽의 탄창을 사용하였다면 저는 뒤쪽의 탄창을 앞쪽 파우치로 이동시켜 놓고 작전을 진행합니다. 라이플 탄창 역시 스피드 리로드용입니다. 베스트에도 탄창을 휴대하지만 신속 재장전을 할 경우에는 벨트에 휴대한 탄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트에 탄창을 사용하였다면 베스트에 있는 탄창을 벨트 탄창 파우치에 다시 옮겨놓고 작전을 진행합니다. TYR 벨트에서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TYR 벨트에는 탄창을 이중으로 고정할 수 있는 TYR 해피맥 탄창 파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해피맥이라는 클립으로 1차 고정, 스트랩으로 이중 고정을 하여 헬기나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탄창을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파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케미컬 라이트입니다. 각 기관 또는 단체마다 SOP를 가지고 그에 맞는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보지 않고 뽑기 위해 같은 색상끼리 뭉쳐 놓았고 이렇게 색마다 다른 방향에 위치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을 좌측,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을 우측에 두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뽑아 쓰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내 돈, 내산이라 훈련할 때 제외하고는
이렇게 케미컬 라이트 포장지를 잘라서 덮어 놓았습니다. 빛에 노출된 케미컬 라이트는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사용하려 할 때 기능을 상실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또는 작전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포장지를 덮어 빛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커터칼로 12시 방향을 긋고 산줄로 연결시켜 놓으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으며 뽑을 때는 신속하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케미컬 라이트를 던져서 사용하다 보니 원형으로 생긴 케미컬 라이트가 굴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쪽에 테이프를 감아 굴러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낭입니다. 덤프 파우치라고도 하는 이 파우치는 택티컬 테일러사의 파이트라이트 롤업 덤프 파우치입니다. 벨크로 방식보다 버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벨크로는 소음이 발생하기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세팅에서 벨크로 방식을 멀리했습니다. 베스트에 부착되어 있는 백팩이라던가 백패널은 직접 장비를 꺼내거나 다시 수납하기 어려운 반면 잡낭 파우치는 쉽게 꺼내 쓰고 쉽게 담을 수 있게 덤프 파우치를 사용하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급하게 챙겨야 하거나 신속하게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을 휴대한 파우치입니다. 이 벨트에는 랜야드를 결속하였습니다. 헬기 탑승 시 랜야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스냅릭을 뒤쪽 가운데에 결속하여 앞뒤 모두 랜야드를 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숨과 직결되는 랜야드, 버클, 스냅 등 안전장비는 반드시 전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기관이나 군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제품, 전품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품을 사용해도 괜찮던데 라는 말은 당신이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팩입니다. LBT사의 구급 파우치입니다. 아이팩은 남을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에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내 옆 동료가 부상을 당했다면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아이팩, 장비 등의 세팅 위치는 팀의 SOP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벨트의 중간 위치에 두었습니다. 오른손, 왼손 둘 다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어느 쪽 팔이 부상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 외의 작전용 벨트에는 LBT사의 파우치보다는 좀 더 크고 더 많은 양의 구급품들이 들어가는 파우치를 사용했습니다. TYR 택티컬사의 아이팩 구급 파우치입니다. LBT사의 아이팩은 신속하게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다시 결속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필요한 구급품들만 챙겨 사용했지만 이 벨트 셋업의 아이팩은 보다 많은 양의 구급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용 후 다시 결속이 가능한 파우치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홀스터입니다. 저는 현역 당시 글록 17을 사용하였고 X300 울트라 라이트와 옵틱을 사용하였습니다. 홀스터는 사파리랜드사의 6354 디오 ALS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우토매틱 락킹 시스템은 홀스터의 총기를 삽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잠겨 권총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주무기가 아닌 부무기로 사용하는 권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의해 장애물에 의해 쉽게 빠지거나 파손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 홀스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단한 엄지손가락 조작만으로 잠금을 해제하여 신속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벨트에도 사파리랜드의 어댑터와 QLS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홀스터만 교체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개인 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다른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전 군에 좋은 장비들이 보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홀스터의 위치입니다. 아래, 위 허벅지, 허리, 가슴 여러 곳에 설정을 해보고 훈련을 하면서 여러 이유들로 결국 이 높이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역 때는 바지 재봉틀 선 옆 라인에 홀스터를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총의 최상단에 파지를 하기 위해 홀스터 각도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손에 힘을 주어 권총을 파지할 때 자연스럽게 최상단으로 잡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손을 내리고 힘을 뺐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위치하는 곳 살짝 앞쪽에 홀스터를 위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훈련하였습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여 총기를 뽑는 것보다 최소한의 근육 움직임으로 총기를 뽑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였고 훈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유와 방법입니다. 어떻게 절투 벨트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면 훈련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전투 벨트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세팅해야 합니다. 훈련할수록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더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팅은 제 신체 조건, 상황, 임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저에게는 적합한 세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맹신하고 세팅을 그대로 뺏기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여 자신만의 세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